식탁 위에 남은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간단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차인지드 음식 문제에도 크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탈을 넘어 심각한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음식이 아깝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낀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이 우리 몸에 해가 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줄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로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오히려 꼭 다시 데워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이 귀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법공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첫 번째 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 음식들을 다시 데워 먹을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닭고기입니다. 치킨을 배달시켜 먹고 남은 것이나 삼계탕을 끓여 먹고 남은 닭고기, 혹은 닭볶음탕을 해 먹고 남은 닭고기까지. 많은 분들이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다음날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닭고기를 한번 조리한 후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단백질의 구성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은 우리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심하면 배탈이나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는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번 조리된 닭고기를 실온에 오래 두거나 바로 냉장 보관했더라도 다시 데울 때 충분히 뜨겁게 데우지 않으면 이 균들이 다시 활성화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이런 균에 노출되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식중독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닭고기를 다시 드시고 싶다면 조리 후 바로 냉장고에 넣고 다음날 드실 때는 반드시 속까지 펄펄 끓을 정도로 아주 충분히 데워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아예 다시 데우지 않고 바로 드시거나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조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은 닭고기는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이틀 이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닭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다음으로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입니다. 식탁에 늘 올라오는 시금치나물. 혹은 상추나 쌈채소를 이용한 반찬들 말이에요. 신선한 채소를 건강하게 즐기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지만 한번 조리된 잎채소를 다시 데워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시금치 같은 잎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 자체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조리한 다음 창온에 오래 두거나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이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특정 아민과 결합하면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끓이거나 데우는 과정에서 아질산염의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나물 같은 잎채소 반찬은 드실 만큼만 만들어서 바로 드시고 남은 것은 아까워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남았다면 다시 데우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드시는 것이 그나마 낫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소량만 조리해서 모두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잎채소는 냉장고에 오래 두면 쉽게 시들고 영양소도 손실되기 때문에 신선할 때 바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즐겨 먹는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3번째 음식은 바로 우리의 주식인 밥입니다. 지은 따끈한 밥은 정말 맛있지만 남은 밥은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데워 먹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지어 전기밥솥에 보온 기능으로 밤새 두거나 하루 이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밥을 잘못 관리하고 다시 데워 먹는 것은 생각보다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라는 세균의 포자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포자는 밥을 짓는 과정의 고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밥이 식어서 실온에 놓이거나 칼에 따뜻한 보온 상태로 오래 유지될 때 이 포자가 깨어나 빠르게 증식하면서 세레올라이드라는 독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이 독소는 아무리 밥을 다시 데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있는 밥을 먹으면 구토나 설사를 동반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지은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고 남은 밥은 먹을 만큼만 바로 냉장고에 넣어 식혀야 합니다. 뜨거운 밥을 식히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의 온도까지 높여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완전히 식힌 후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한 밥은 하루 이틀 안에 드셔야 하고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에 넣거나 냄비에 물을 살짝 넣고 약불에 충분히 데워 속까지 뜨거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다시 데워 먹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어떤 음식들은 오히려 제대로 다시 데워 먹으면 더 맛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꼭 다시 데워 드셔야 할 혹은 다시 데워도 안전한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물 요리.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설렁탕 같은 것들입니다. 국물 요리는 한 번 끓여서 먹고 남았더라도 연록에 제대로 보관하고 다시 끓여 먹으면 맛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한 번 끓여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깊어져 오히려 다음날 더 맛있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국물 요리를 다시 데워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끓이는 것입니다. 국물 요리는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강은 실온에 오래 두면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가 혼돈을 다시 드실 때 팔팔 끓여서 뜨거운 김이 올라올 때까지 데우면 대부분의 유해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 눌어붙지 않도록 가끔 저어주면서 골고루 뜨거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다시 끓이면 맛도 깊어지고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는 편안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물 요리라도 너무 여러 번 데워 먹거나 극온기의 냉장 보관 기간이 3일을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면 국물이 산화되거나 맛이 변할 수 있고 근거인 미생물 번식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선하게 보관하고 드실 때마다 팔팔 끓여서 안전하게 즐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다시 데워 먹으면 좋은 혹은 안전한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찜이나 조림 요리입니다. 갈비찜, 찜닭, 생선조림 같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찜이나 조림 요리는 보통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만들고 고기나 생선 같은 주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혀서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하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단 만들었을 때보다 하룻밤 지나 양념이 재료에 더 잘 배어들어서 맛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갈비찜이나 찜닭은 다음날 먹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양념 맛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찜이나 조림 요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채소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조리 후에는 상온에 오래 두지 말고 식으면 바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다시 드실 때는 반드시 속까지 뜨겁게 이미 모락모락 날 정도로 충분히 데워야 합니다. 특히 고기가 들어간 요리는 표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기 안쪽까지 따뜻해지도록 시간을 들여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한 번씩 뒤적여주면서 열이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제대로 데우면 맛은 물론이고 식중독 위험을 줄여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냉장 보관은 2-3일 이내로 하는 것이 좋고 의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맛있는 찜과 조림 요리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다시 데워 먹으면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카레나 서양식 스튜와 같이 걸쭉한 형태의 요리들입니다. 우리 식탁에도 카레 라이스나 하이 라이스처럼 걸쭉한 소스의 요리들이 자주 오르죠. 이런 음식들은 재료가 잘게 썰려 있고 소스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푸치 카레나 스튜는 한 번 만들어두면 여러 번 데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의 맛이 서로 어우러져 풍미가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
당근 같은 채소와 고기가 푹 익어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카레나 스튜는 냉장 보관과 재가열에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젠스균이라는 세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음식물을 천천히 식히거나 다시 데울 때 충분히 뜨겁게 데우지 않으면 번식하기 쉽고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주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카레나 스튜는 조리 후 남았다면 최대한 빨리 식혀서 소량씩 나눠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드실 때는 반드시 냄비에 옮겨 담아 국자가 바닥까지 닿도록 저어가면서 전체가 펄펄 끓을 때까지 충분히 데워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경우에도 중간중간 저어주면서 모든 부분이 뜨거워지도록 여러 번 돌려야 합니다. 겉만 뜨겁고 속은 차가우면 안 됩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데워야만 숨어 있을지 모를 균들을 확실히 제거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카레나 스튜는 잘 보관하고 제대로 데우면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식탁 위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을 짚어보고 우리 몸을 지켜줄 지혜로운 선택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데워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닭고기, 시금치, 그리고 밥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이 세 가지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닭고기는 단백질 변성 때문에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적동 시금치는 제가열 시 아질산염 문제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밥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독소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가급적 신선하게 섭취하거나 달한 복심이도 불가피하게 데워야 할 경우 아주 철저한 위생과 재가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같은 국물 요리나 갈비찜 같은 찜 요리, 또 카레 같은 스튜 종류는 오히려 잘 데워 먹으면 더 깊은 맛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이 음식들은 충분히 끓여서 데울 경우 오히려 맛이 깊어지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역시 조리 후 빠르게 냉장 보관하고 재가열 시 속까지 뜨거워지도록 충분히 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2월 6일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배운 몇 가지 지식만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결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몸은 더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식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귀한 보약과 같습니다. 그 보약을 더욱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를 오늘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언제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한개한 댓글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혹시 오늘 다루지 못한 다른 음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매일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